러시아의 겨울은 그 자체가 하나의 시험입니다. 하늘에서 끝도 없이 쏟아지는 눈, 영하 40도를 우습게 넘기는 기온,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운 그 얼음의 계절. 대부분의 사람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혹한 속에서 러시아 사람들은 묵묵히 살아갑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것은 화려한 기술이나 첨단 기계가 아닙니다. 바로 단순하고도 따뜻한 한 잔의 차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차 한 잔에도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러시아 사람들의 찻잔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하얀 가루가 있습니다. 설탕? 아니요. 분유?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한국에서 만들어졌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사라진 줄 알았던 프리마입니다. 네, 맞습니다. 옛날 다방에서 은색 스푼으로 커피 위에 살포시 올리던 그 부드러운 가루. 어릴 적 부모님이 손님 오셨을 때 꺼내주시던 하얀 커피 잔 위의 추억이기도 했죠. 그 프리마가 지금 러시아에서는 전쟁 중에도 열심히 찾아먹는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안녕하세요. K 감독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국에선 잊혀졌지만 러시아에선 필수품이 된 놀라운 한 제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다 한국에서 자취를 감춘 프리마가 시베리아 한복판에서 그리고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사람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기적의 가루로 거듭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을까요? 지금부터 믿기 힘든 일이 펼쳐집니다. K 감독은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마음을 대신해 영상 수익의 일부를 NGO 단체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꼭 복 받으실 겁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접한 건 러시아에 사는 한 교민분의 메일이었습니다. 여기선 프리마가 없으면 커피도 못 마셔요. 아니, 차도 못 마셔요. 아침밥도 못 먹어요. 장난스럽게 들리기도 했지만 정말 진지한 말투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제품인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땅에서는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니.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현지 마트의 식품 코너를 살펴보니 웬걸. 프리마는 다양한 브랜드명으로 줄지어 놓여 있고 사람들은 쇼핑 카트에 한 5개씩은 기본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어떤 제품은 포장지에 한글 그대로 프리마가 적혀 있었고 어떤 제품은 현지 브랜드명으로 판매되고 있었지만 성분을 보니 거의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현지 생산이라는 표기가 적힌 제품도 있었죠. 프리마라는 이름이 러시아어로는 프리미엄이나 프리미에라 공연 같은 고급스러운 뉘앙스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소비자들도 브랜드명 하나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듯했습니다. 한 카자흐스탄 주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말저지나 염소 우유를 타 마셨지만 이제는 프리마가 더 간편하고 맛도 좋아요. 프리마 없는 아침은 상상할 수 없어요. 놀랍죠? 한때는 고급 카페 문화의 도래로 인해 구식으로 낙인 찍히며 점점 사라졌던 제품. 이제는 혹한의 대지에서 전쟁의 불안 속에서 사람들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 희망의 한 스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특별한 가루, 프리마가 어떻게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부활하게 되었는지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려 합니다. 잊혀진 듯했지만 사라지지 않았던 한 한국 발명품의 세계 재등장의 여정을 통해 한국의 도전 정신이 어떻게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는지를 함께 느껴보시죠. 1970년대 한국의 다방 문화는 프리마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은색 트레이 위에 놓인 하얀 사기잔, 그리고 스푼 끝에 걸려오는 부드러운 하얀 가루. 프리마 한 스푼 넣어드릴까요? 라는 말과 함께 커피의 쓴맛은 순식간에 부드러운 향으로 변했습니다. 그 시절 프리마는 단순한 커피 첨가물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환영의 상징이었고 한국식 정의 마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원두 커피가 유행하고 스타벅스 같은 글로벌 커피 브랜드들이 속속 상륙하며 커피 문화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원두의 향미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프리마는 점점 옛날 것이 되어갔습니다. 심지어 2000년대에 들어서며 프리마를 타 마시는 사람들을 촌스럽다고 여기는 분위기까지 퍼졌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저급이라는 인식 속에 프리마는 점점 자리를 잃었습니다. 결국 2012년 동서식품은 한국 내
병 프리마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기에 이릅니다. 프리마, 그렇게 조용히 한국 커피 역사 속으로 퇴장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동서식품의 수출 전략팀은 오히려 이 순간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한국에선 다 떨어져 나가도 이 제품이 꼭 필요한 곳이 어딘가엔 있을 거야. 그들이 눈을 돌린 곳은 의외였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며 이 지역들은 갑작스러운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해야 했고 유통망과 생활 인프라는 극도로 미비했습니다. 냉장시설은 부족했고 신선한 우유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겨울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곳에 프리마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냉장 없이도 보관 가능하고 뜨거운 물에 잘 녹고 설탕과 기름기가 섞인 고칼로리 식품. 게다가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동서식품은 과감하게 프리마 수출 전담팀을 구성하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과거 비단길처럼 이 길은 프리마 로드라 불리며 프리마의 제2의 여정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 프리마는 단순히 커피에 타는 가루가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지역은 차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특히 진한 홍차에 우유를 넣어 마시거나 양젖을 타서 만든 차이는 중앙아시아의 일상입니다. 하지만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신선한 유제품이 점점 구하기 어려워졌고 사람들은 프리마를 대체제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한 유목민 후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항상 차에 말젖을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프리마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죠. 맛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보관이 쉬워요. 프리마는 그렇게 전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삶을 더욱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문화의 적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프리마가 아예 코코아를 위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마시는 진한 코코아에 프리마 한 스푼만 넣으면 고소하고 달달한 맛이 배가 됩니다. 아이들은 이 맛을 눈사람 우유라고 부르며 좋아하고 어른들은 출근 전 따뜻한 위로로 여깁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구식이라 외면받던 프리마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는 오히려 필수품으로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제품의 품질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프리마는 그 지역의 기후, 문화, 경제 사정, 그리고 생활 습관의 맞춤형으로 녹아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실패를 전혀 다른 환경에서의 성공으로 뒤집은 놀라운 사례, 그리고 그 배경엔 결코 시장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국 기업의 끈기와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러시아 이르쿠츠크, 겨울이 깊어지면서 기온은 연일 영하 35도를 밑돌고 집집마다 난방 장치가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바이칼 호수 근처에 위치해 있어 한겨울에는 고립되다시피 하기도 합니다. 이곳에 사는 알렉세이 씨는 3남매를 둔 가장이자 지역 발전소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기사입니다. 그의 하루는 새벽 5시 눈 내린 길을 뚫고 출근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추위보다 더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은 전쟁 이후 불안정해진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이었습니다. 특히 몇 달 전부터 마트에서 우유 제품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쉽게 살 수 있었던 크림, 연유, 심지어 저가 우유조차도 이젠 찾아보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 대신 눈에 띄는 건 한국어가 쓰인 작은 스틱 포장 가루 제품이었습니다. 프리마? 처음엔 그저 커피에 넣는 제품이라고 생각했던 알렉세이 씨는 지인의 권유로 이 가루를 홍차에 넣어 마셔보게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부드럽고 고소하네요. 그날 이후 프리마는 알렉세이 씨의 집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코코아에도, 아내가 만드는 오트밀 죽에도, 심지어 감자 스프에도 한 스푼씩 들어갔습니다. 프리마는 단순히 우유 대체제가 아니라 편리한 고소함을 담은 생필품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지역 마트에 프리마 재고가 없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트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섰고 사람들은 언제 다시 들어오는지 모르니까 미리 사두자며 몇 개씩 사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현지 프리마 유통업체는
공급망 문제로 인해 물량 조절이 어려워진 상태였습니다. 운송 차량이 결빙된 도로에서 며칠씩 지연되는 일도 다반사였고 경제 제재로 인해 수입 통관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알렉세이 씨도 그날 마트에 다녀온 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프리마 없으면 진짜 불편하지 않나? 당연하지. 집에서 쿠키도 못 구워. 설탕은 있어도 크림 맛이 안 나잖아. 우리 애들은 차에 프리마 없으면 안 마시려고 해. 아예 중독됐어.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알렉세이 씨는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엔 그냥 외국산 크리머였던 이 제품이 어느새 러시아 사람들의 식탁과 입맛, 생활 방식 속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단지 맛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의 기후와 환경, 그리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프리마는 생존의 도구로 진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기후, 러시아 대부분 지역은 겨울철 신선한 우유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목장도 얼고 배송도 중단됩니다. 하지만 프리마는 상온에서도 수개월 보관이 가능하며 한 포로 여러 잔의 음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관성과 활용성, 이 두 가지 조건이야말로 혹한의 러시아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이유, 물가가 오르고 외국 제품 수입이 어려워진 지금 프리마는 적은 비용으로 큰 만족을 주는 가성비 최강 식품입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단맛과 크림의 풍미를 중요시 여기는 문화가 강합니다. 프리마는 그런 입맛에 맞게 조정된 듯 단맛과 고소함을 적절히 제공하며 현지인들에게 완벽한 대체품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통합. 프리마는 단지 한국 제품이라는 정체성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현지 음식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밀가루 반죽에 넣어 빵을 굽기도 하고 오트밀이나 감자 요리에 크리미함을 더하는 조미료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주방에서 프리마는 이제 미원, 소금처럼 언제나 있어야 하는 가루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르쿠츠크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무렵 알렉세이 씨의 막내딸은 유치원에 다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프리마 넣은 핫초코 주셨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알렉세이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프리마 그냥 커피에 타던 가루가 이렇게 우리 가족의 하루를 따뜻하게 해줄 줄은 몰랐네. 2022년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제 제재가 잇따라 발표되었고 러시아 내부의 공급망은 순식간에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수입 제품들은 하나둘씩 마트에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고 외국 브랜드들은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 필수품으로 여겨졌던 외국산 식품들은 특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초식품을 사야 했고 일부 제품은 암시장에서 몇 배 비싸게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프리마가 사라지자 러시아 소비자들이 직접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SNS와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째 프리마가 안 보입니다. 다른 건 없어도 괜찮은데 이건 꼭 있어야 해요. 누가 한국 제품 수입 경로 아는 사람 있나요? 프리마 사재기 좀 그만해요. 이전까지만 해도 조용히 마시던 커피 한 잔이 이제는 생존과 안정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러시아 현지 유통업체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프리마를 확보하겠다. 심지어 어떤 기업은 자체 물류망을 통해 우회적으로 프리마를 들여오며 소비자들의 수요에 응답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프리마 러시 현상을 처음 접한 동서식품 수출 담당자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급이 어려운 건 알았지만 현지 소비자들이 이렇게까지 프리마에 애착을 가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때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문화가 된 거구나 하고요. 프리마는 단지 커피에 넣는 부드러운 가루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마다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였고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마시는 차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리적 안식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영향력은 차 문화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타타르스탄 지역에서는
프리마를 이용한 빵 레시피가 SNS를 통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마를 설탕 대신 반죽에 섞어 넣으면 풍미가 깊어지고 보관 기간도 길어지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학교 급식에 프리마를 첨가한 따뜻한 차가 기본 음료로 제공되었으며, 키르기스스탄에서는 프리마를 스프에 넣어 고소한 맛을 내는 방식이 대중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동서식품도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프리마는 더 이상 커피용 크리머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식문화 전반에 녹아든 하나의 조미료이자 필수 식자재로 자리 잡은 것이었습니다. 한 러시아 주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프리마가 커피용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쿠키에도 넣고 수프에도 넣고 아이들 코코아에도 필수죠. 전쟁 이후 더더욱 느꼈습니다. 이 가루 없이는 우리 집이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한국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밀려 자취를 감춘 제품이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품목이 되었다는 사실이요. 그렇다고 마냥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경제 제재로 인해 한국산 제품의 직수입은 한동안 거의 불가능해졌고 유통망도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동서식품은 공급망을 다변화하여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러시아로 프리마를 들여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말부터 러시아 내 유통이 점차 안정화되었고 프리마의 판매는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등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프리마를 잊을 수 없는 생활의 일부로 기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봄,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의 한 작은 마트, 계산대 옆 진열대에는 어김없이 프리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한 중년 여성이 프리마 한 통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이것 없이는 아침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은 매우 일상적이었지만 그 가루 속에는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구식이라는 이유로 외면받았던 제품이 전쟁과 혹한 경제 혼란을 뚫고 이방인의 나라에서 하루의 시작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프리마는 단순한 커피 첨가물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제 프리마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때 병 제품이 사라지며 한국에서의 시대는 막을 내렸지만 그 가루는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다른 땅에서 사람들의 일상과 정서 속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중앙아시아에서는 프리마가 맛의 기본 조미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식사할 때 마시는 홍차에 넣는 것은 물론 아침 수프나 쿠키 반죽, 때로는 전통빵인 나파네까지 프리마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현지인들은 그것을 현대적인 전통이라 부르며 기존의 식문화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생활을 편리하게 만든 혁신이라 칭찬합니다. 이처럼 프리마의 성공은 단순한 제품 판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현지의 생활 양식과 문화에 스며들어 간 한국의 작은 혁신이었고, 시대를 읽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한 한국 기업의 노력과 전략의 결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의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한국에서는 사라졌다고 생각한 그 제품이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땅에서 살아남아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오래된 책의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뒷표지에 숨겨진 보석 같은 한 문장을 발견한 느낌이랄까요. 프리마의 여정은 단순한 식품의 성공 사례를 넘어 기후와 문화, 정치적 리스크라는 거대한 장벽을 뛰어넘은 적응력과 유연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 러시아 대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프리마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 채 매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건 한국의 발명품이었고 한국인의 삶의 방식과 정서가 담긴 제품이었더군요. 참 흥미로운 일이죠. 문화는 이렇게 퍼지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문화는 누군가의 식탁 위에 조용히 놓인 스푼 한 자루로부터 시작될 수 있고 어떤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커피 한 잔의 기억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프리마는 여전히 수많은 러시아인과 중앙아시아 사람들의 식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프리마의 힘이자 한국 발명품의 잠재력, 그리고 세계를 향한 도전의 의미입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에서도 프리마의 가치가 재조명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지금도 누군가는 잊고 있던 프리마의 그 부드러운 맛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커피에 한 스푼을 타며 그 시절의 감성을 떠올릴지도 모르죠. 그리고 분명한 건 세상 어딘가에서는 한국의 제품이, 한국의 정신이, 한국의 이야기가 여전히 누군가의 일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리마가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유산을 기억하고 또 다른 프리마를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감동은 앞으로도 이런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통해 감동과 희망을 나누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따뜻한 면을 함께 발견할 수 있도록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오늘 하루가 구독자님들께 따뜻한 선물처럼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엔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